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몸에 좋다고 믿고 수년째 이어온 습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묵직하고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이 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달걀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은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함께 담고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시니어 식단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달걀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에 따라 속이 편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중에는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습관입니다. 달걀을 먹고 바로 감을 먹는 경우.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과일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감도 부드럽고 달콤해서 부담 없는 후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해졌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은 달걀과 바로 이어서 먹었을 때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 안에서 음식이 한꺼번에 무겁게 머무는 느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속이 답답하거나 식사 후 더부룩함이 반복된다면 감은 시간을 조금 두고 드시는 편이 더 편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건강을 위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바로 마시는 습관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 정도만 시간을 두어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차를 마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이 깨진 달걀입니다. 작게 금이 간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껍질은 원래 외부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금이 가면 세균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시기에는 식중독 위험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달걀을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씻는 과정에서 보호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리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가볍게 씻는 방식을 많이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려운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식사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작은 반복에도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 뒤에 마시던 차를 조금 늦추는 것, 과일 먹는 순서를 바꿔보는 것, 깨진 달걀은 아깝더라도 조심하는 것, 이런 작은 조정이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달걀과 함께할 때 한 번쯤 조심해 볼 수 있는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건강한 식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 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식 자체보다 조합과 식사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이야기되는 조합 중 하나가 달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몸속 산화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기름 성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달걀 노른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토마토 속 라이코펜 활용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도와주는 조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먹는 식단은 비교적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많이 활용됩니다.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에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살짝 익혔을 때 라이코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만 먹기보다 가볍게 데쳐 먹는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이 편한가입니다. 생토마토가 편한 분도 있고 익힌 토마토가 더 편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은 유행보다 몸 상태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짭짤한 맛이 있어야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은 조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특히 혈압 관리가 필요하거나 몸이 잘 붓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방법을 아주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 대신 김을 함께 먹는 정도만으로도 식사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걀을 김에 싸서 먹으면 짠맛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도 소금을 과하게 찍는 습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김에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식단 균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미김 제품은 제품마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짠 제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참는 것보다 오래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맛없는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익숙한 식탁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속이 예민하거나 공복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자주 이야기되는 조합입니다. 삶은 달걀만 단독으로 먹으면 속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드럽게 찐 감자를 함께 먹으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따뜻하게 익혀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감자에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달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즉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합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감자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개인 상황에 맞는 식단 관리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달걀과 감자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달걀은 얼마나 익혀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덜 익은 상태가 불안한 분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단단한 달걀은 속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 중 하나가 물이 끓은 뒤 약 8분 정도 삶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지나치게 퍽퍽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정도 상태를 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 방식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끓는 물에 넣으면 껍질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상온에 두었다가 조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어려운 건강법이 아닙니다.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식사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익숙한 식탁 안에서 균형을 맞추고 몸이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오랫동안 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걀은 하루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달걀 괜찮다고 하더라. 정보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식 속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계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달걀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량, 체중, 유전적 요인, 전체 식습관, 기존 질환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걀은 위험하다 혹은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처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체 식사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자체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짠 음식, 가공식품, 운동 부족, 과식 같은 생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음식 하나만 따로 떼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를 때 힘이 들고 오래 걷고 나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달걀은 비교적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쉬운 식품 중 하나로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 상담에 맞춰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 안에서는 달걀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숙 달걀입니다. 혹시 덜 익혀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위생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실제로 달걀은 충분한 온도에서 적절히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식중 독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숙이냐 완숙이냐보다 안전하게 조리됐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분 정도 삶는 방식도 이런 이유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흰자는 충분히 익고 노른자는 지나치게 단단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퍽퍽한 달걀은 어떤 분들에게는 속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너무 덜 익은 상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정답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숙이 편하고 누군가는 완숙이 편합니다. 누군가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게 좋고 누군가는 익혀 먹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몸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달걀을 먹는다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달걀 하나 때문에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무리하지 않는 식사, 적당한 움직임, 지나치게 짠 음식 줄이기, 그리고 꾸준한 단백질 섭취.
이런 기본들이 함께 이어질 때 몸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아주 조금만 바꿨는데도 속이 덜 답답하다, 오전이 전보다 편하다라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특정 음식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전체가 함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사를 조절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속도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는 빨리 먹고 끝내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씹고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급하게 몰아붙일수록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몸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특히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 차이가 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식습관도 어느 순간부터는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오래가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도 결국 거창한 건강 비법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함께 담고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식단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 바로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 혹은 달걀 뒤에 곧바로 감을 먹는 습관, 이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 속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마토나 김, 감자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음식들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은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식입니다. 달걀은 너무 덜 익어도 불안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단단하면 속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 중 하나가 물이 끓은 뒤 약 8분 정도 삶는 방식입니다.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지나치게 퍽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편한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부담스럽지 않은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식사의 리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고 바로 움직이는 습관보다 천천히 씹고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방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차는 식사 후 잠시 뒤에 마시고 식사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에는 의외로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면 자꾸 거창한 계획부터 떠올립니다. 비싼 영양제, 특별한 식단, 어려운 건강법. 하지만 실제로 몸은 아주 기본적인 균형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수분, 무리하지 않는 식사, 적당한 단백질, 채소와 식이섬유, 그리고 꾸준한 생활 리듬. 결국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몸을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변화보다 조금 덜 불편해졌다는 변화를 먼저 느끼십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속이 조금 편안하고 하루가 덜 피곤하게 시작되는 것. 그런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느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식사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꿔볼 수 있는 생활 속
방법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달걀 뒤에 마시던 차를 조금 늦춰보는 것, 소금 대신 김을 활용해 보는 것, 토마토 몇 개를 곁들여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오래 이어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식사 습관을 조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영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